성문 선배님 지금 PT 보이실까요? 성문 선배님? 네. 자, 저희가 이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지했는 게 요 방향으로 대부분 이제 자료 정리를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바인더를 열심히 써서 자료가 좀 차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게 분류돼서 매뉴얼이 된다라고 조금 저는 다른 접근으로 갔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요렇게는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에 어떤 아웃풋 이미지를 그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업무를 요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요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요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요리를 어떤 그릇에 담아야지 그 요리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업을 다루는 프로세스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없는 상태에서 바인더 열심히 쓰니까 분류되기도 웃긴 거고요. 이 중간 단계까지만 가도 대단한데 매뉴얼 나오는 거는 불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케줄링 할 때도 오늘 내일 정리해서 연간을 가는 게 아니듯이 먼저는 좀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식이란 것도 과연 내가 뭘 담고자 하고 뭘 원하는지를 미리 제대로 그리신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정리에 정의를 내리면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나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건가요?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감하게 버린다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필요와 불필요로 잘 구분을 해서 이제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이제 세네카로 표현하는데 정돈의 시작은 유사한 서류끼리 모으는 계속 이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돈은 이거고 정리는 뭐라고요? 이제 버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표현하면 매뉴얼화가 된다는 건 채움을 넘어서 채워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채움을 넘어서 채워진. 그러니까 채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채워질 그릇이 세팅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서바인더를 활용해서 저는 이게 어,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우리 수진 대표님 계시지만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이런 바인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수진 대표님 어때요? 한국에 비하면 그래도 좀 많이 낮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엄청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이어리들을 연중 행사가 있죠. 11월 달 되면 12월 달 되면 새 다이어리를 옮겨줬고 막 1월 달에는 막 2개씩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예요? 월간과 주간만 바꾸면 되는 거고요. 저는 요 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조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짜리가 아닌 평생은 아닌 것 같고요. 요건 이제 그냥 꽤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쓸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이란 게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뭐 새로운 거 나오거나 저렴한 것도 막 써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평생 내 이런 목표 시간, 지식, 관리 같은 것들이 내 손 안에서 놀 수 있다는 게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자 선배님들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요 메인 바인더를 정의 내리면요. 이건 그냥 선배님들의 뭐라고요? 사무실인 겁니다. 사무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우리는 워크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워크 스타일. 워크 스타일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인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서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래요. 거기다가 무급이라고 합니다. 안 쓰잖아요, 근데. 돈 안 줘도,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바인더를 활용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워크 스타일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뭐 회사, 직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거가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하고 안 맞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드리는 최소한의 기준을 바탕으로 나한테 맞는 걸 잘 가져가셔야 돼요. 결국 저희가 가져갔으면 좋겠는 건 업무에 대한 거, 어떤 배움에 대한 거, 아이디어, 독서, 신앙, 그리고 경력, 재정, 인맥. 근데 얘들은 뒤에 이제 좀 정리가 쉽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업무 하나만 해도 너무 다방면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요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나하고 안 맞더라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구나. 그렇게 했을 때 요 메인 바인더를, 메인 바인더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 8가지 섹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섹션을 하나하나씩, 요건 어찌 보면 제 기준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배우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분류를 했을 때 뭘 정리를 하고 했을 때 제일 활용도가 높을까. 저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냥 이 모든 거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이렇게 리스트업 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웠죠? 이건 뭐예요? 회사 비서 고용 프로젝트인 거죠. 언제까지요? 오늘이 만약 13일이라고 치면 한 17일까지 5일이면 사람 한 명 고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유니크한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고객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유익은 뭔지, 요거를 제가 요거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핵심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배님들이 직무칸에 자료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판매 포인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팔고 있는 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면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그게 그 사람하고 무슨 연결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B&B라는 컨텐츠를 파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하지만 B&B가 이분들한테 왜 필요한지가 있으면 그 자료는 제가 휴대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거 올해 업무 목표. 그러니까 연간 계획이 있겠지만 연간 계획은 거기에 러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연간 계획에서, 그러니까 연간 계획에서 나온 업무 목표를 좀 더 구체화된 한 장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고객을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 다음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여기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찐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진짜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다음 2번이 뭐냐면요. 요거는 뭐 찐 고객일 수도 있지만 동료나 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가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족들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VVIP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막 감정이 쌍하고 하면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런 구분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는 잠재 고객이죠. 그야말로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이분은 뭐예요? 구매했는 사람이죠.
잠재 고객하고 구매자를 고객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단골은 뭔가요? 많이 샀거나 다시 샀거나 아니면 리퍼럴 소개해 줬거나. 자, 근데 팬은 뭔가요? 팬은 한마디로 또 다른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야 이재덕이라는 사람 있잖아, 이 강의란 거 있잖아 얘기해주는, 예, 서포터의 개념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죠. 아이고, 꺼리입니다. 꺼리. 그러니까 팬이나 단골분들이 강의가 됐든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종을 잘 모르는 상태인데 민지 선배님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글로 된 거는 사실은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배님이 하시는 업무나 그런 거를 이미지화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바인더에. 그리고 그 사람 얘기하다가 뭐 했는데 그게 딱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진 딱 찍어서 보내주면 그 사람은 그 사진을 토스하면서 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를 들면 제가 18kg 뺐잖아요.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사진 하나 딱 찍어 보내주면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건강 사업을 하면 야 그 사람 18kg 막 3개월 만에 뺐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핵심이란 거지 이거. 꼭 설명할 거리, 이야기할 거리, 전해줄 거리, 속된 말로 놀 거리. 이 거리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뭐 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와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하고 수치하고만 친해지면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 EMS 데드라인 말씀드렸고요. if not이란 말씀드렸고 why와 how.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표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월간과 연간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만약에 어떤 연간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월간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끊긴다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 예, 요게 프로젝트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이죠. 요걸 나누니까 3개월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요걸 또 다르게 나누니까 4개월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요걸 또 나누니까 6개월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자,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저는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100일 33권 읽기를 했대요. 100일 10kg 감량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대요. 그 나온 결과물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before, after가 성과라는 거죠. 제가 32년 동안 3권 읽었대요. 1.41이었대요. 96kg였대요. 그랬는데 뭐 1년에 뭐 50권에서 80권을 읽는다 하고 학점은 그냥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했대요. 그리고 지금 뭐 몸무게 한 78 정도 나간대요. 책도 썼대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성과라고 하면 막 엄청 대단한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선배님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before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before를 저는 흑역사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흑역사가 어두울수록 지금은 더 빛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흑역사가 깊을수록 저는 그 사람의 성장할 수 있는 그 캐파가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뭘 고민해 보셔야 되는 줄 아세요? 선배님들의 화려한 포인트, 하이라이트 말고 다크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좀 체중이 있는 거 또는 내가 책 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 내 단점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약점이나 단점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강점화 시키는 거잖아요.
강점화 시키는데 필요한 이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이걸 과정이고 변화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예. 바인더에 그게 담길 수 있지 않나요? 네. 자, 그리고 피터 드러크가 얘기하는 세 가지 성과. 직접, 간접, 인재 육성.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돈을 벌거나 승진, 포상, 보상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것만으로 해서는 사람이 좀 저거해질 수 있잖아. 건조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핵심 가치니 핵심 역량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좀 키워라는 거죠. 사람을. 선배님들이 자기 경영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본질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책을 읽는 게 본질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고 막 성과라기보다는 책을 읽고 어떤 결과가 바뀔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R&D. R&D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단어에 국한될 수 있거든요. 저는 자기개발하고 R&D, 역량 개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R&D는 업무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독서가 R&D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진짜 지식을 채우는 독서가 있을 거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독서가 있을 겁니다. 얘는 자기 개발의 수준이라면 얘는 저는 역량 개발이라고 조금 구분을 짓고 싶거든요. 그럼 선배님들은 지금 어떤 독서를 하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왜 대기업들은 그렇게나 많이 연구 비용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책 한 권 사는데도 벌벌 떤다? 예. 개선점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타인의 성장을 돕는 R&D.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R&D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뭔가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움 주려고 하는가의 측면을 보시면 예, 좀 다른 포인트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스크랩은 그냥 쉽게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짜집게는 그거 말고 내가 사람들한테 좀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저기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고객들한테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줄 만한 자료를 저는 이 스크랩 칸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어디 꽂기 애매할 때 임시 보관하는 것도 스크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무 일지. 여기에서는 업무 일지라는 개념보다 저는 이 일지라는 거, 일지의 본질은 뭔가요? 데일리잖아, 데일리. 루틴이잖아, 루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봐야 되고 좀 체크리스트 개념인 거죠. 네. 루틴한 거, 체크리스트. 매일 봐야 한 거. 어떤 분에게는 이게 성경 통독 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어. 그럼 뭐 하면 좋아요? 헤빙 노트도 있잖아요, 요새. 또 리부트 노트 있다면서요. 매일 해야 되는 나만의 그런 루틴을 여기에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자, 조금 간략하게 하더라도 선배님한테 좀 팁을 드릴게요. PPR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사람이 성장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 피드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김경민 작가님이 쓰신 피드백이라는 책에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서 요게 꼴랑 5위입니다. 5위. 코칭 받거나 교육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순간이 있대요. 그 다음이 뭐냐면 와, 제가 여기서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거잖아요. 여기서 90%가 남는 방법이 꼴랑 4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또 저 혼자 소름 돋고 있는 거 맞나요? 네, 같이 좀 돋아주시고요. 그 위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3위가 뭔가요? 성공한 경험을 정리해서 뭐 받는다? 네, 인정받을 때. 사람은 세 가지 경우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정받았을 때, 두 번째가 성장을 느낄 때, 세 번째가 자유할 때래요. 그게 시간의 자유, 금전적인 자유, 어떤 마음의 자유. 근데 뭐예요? 인정을 해주고 싶은데
인정해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보여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저는 그래서 기업 컨설팅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그 결과 보고서거든요. 왜? 그거 안 보고는 대표님이나 회사에서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 성과라는 걸 한번 써보시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네모. 그럼 만들었다 X 치시면 되죠. 지금 너무 좋아서 선배님들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 거 맞죠? 네. 저는 예전에 이거 하나 배웠을 때 그냥 혼자 완전 흥분했거든요. 야, 내가 이때까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성과랍시고 바인더 쓰고 있었구나. 네. 자, 여기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경영자의 업무, 본질은 뭐라고요? 성과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경영자가 아니고 사원이라면 성과하고 안 친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배님들이 경영자라면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하시고 좋을 것 같고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훈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조성민 대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영자의 업무는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래요. 제가 이거 잘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훈련을 통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자, 이쯤에서 3P가 뭔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프로페셔널이 되자는 거죠. 전문가가 되자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된다는 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우린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이노베이션, 내가 하고 있는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거. 자,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활용한다고요? 그때 도구가 바인더와 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세 가지 성과.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참고로 이번에 코치 과정이 새롭게 좀 온라인으로 구현이 될 텐데 저희는 이거를 입각해서 이번에 그 내용이 많이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마치기 전에 코치 과정에서 말하는 직접 간접 인재 육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성과를 위한 마케팅 전략. 저는 이걸 그 박종현 대표도 JYP네요. JYP 대표님 강의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남다른 것을 파세요. 이건 뭔가요? 좋은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다른 상품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다르게 파세요. 이건 나만의 어떤 뭐 마케팅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남다른 사람이 되어서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 성과를 낸 사람이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변호사가 아니고요. 증인이에요. 말로 하는 거 아니고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정리력이나 독서 얘기할 때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그 영역에서는 나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책만 읽고 막 정리해서 하는 거면 힘이 안 실려요. 근데 가급적이면 그걸 바탕으로 제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소재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 진짜 여기까지 연결되네요. 바인더를 잘 쓰기 이전에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아니 바인더를 엄청 화려하게 잘 쓰는데
삶이 조금 거시기해요. 예.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제일 강력하고 나쁘게 말하면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뭐 그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말한 대로 바인드를 잘 쓰진 않아요. 위클리도 잘 안 쓰시고 뭔가 막 독서 노트 안 적어요. 근데 그분은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의 목표를 항상 X를 쳐내요. 그러면 선배님들은 그분이 하는 얘기에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근데 한 사람이 엄청 막 서바인더도 막 100권 있고 막 월간 위클리 막 칼라체크 화려해요. 근데 막 돈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수입이 막 100만 원 안팎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 성과 납니다 하면 선배님들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저는 꼭 매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행돼야 되는 게 이 개념이에요. 돈만 벌자는 이 직접 성과만 내자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직접 성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가치와 철학과 어떤 의미와 어떤 매뉴얼 등이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느냐. 키웠느냐. 이거는 무시무시한 성과죠. 얘들은요. 플러스예요. 얘는 뭐예요? 최소한 곱하기 2예요. 근데 곱하기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막 돈 버는 게 성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성과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저 이렇게 성과 냈어요. 말로 하거나 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걸 이렇게 좀 화면으로 딱 보이게 정리한 거고요. 저는 강사기 때문에 강의의 후기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예, 거기에 사진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걸 그냥 단순히 인증서가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증서가 있는 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건 손승현 마스터님의 요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성과에 대한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근데 성과를 정리해서 인정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여기서 저는 프로젝트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아까 부담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담 이꼴 뭐라고요? 예,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직원들은 뭐 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는 거죠. CEO 분들 잘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인재가 누군지 아세요? 어, 어려울 때 뭐라도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인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뭐라도가 뭐예요? 저는 그게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안 되는 이유를 잘 파악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뭐라도 해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어찌 보면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대 수준을 높게. 근데 여기서 빠진 단어가 약간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엄청 높게 잡아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더 깊이 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간 계획은 좀 너무 두루뭉실할 수 있고요. 월간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 중간 단계가 되는 게 이제 프로젝트라고 한번 정의 내려봤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다시 단순하게 정의 내리면
목표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 숫자가 있고 데드라인이 있는 모든 일. 참고로 이건 프로젝트 능력이라는 요 싱크와이즈 정영교 대표님 쓰신 책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고수들은 단순화시킬 줄 안다는 거죠.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end, middle, start, deadline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역산 스케줄.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꼴 역산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 시작할 건가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시키냐? 남이 시키느냐? 내 가슴이 시키느냐? 그래서 목표와 기한 있는 모든 일을 프로젝트라고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바인더의 장점이 뭐냐면 선배님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이 뭐라고요? 나의 일에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순간이 그게 뭐라고요? 저는 그걸 R&D라고 표현했어요. R&D. 그래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어학 공부, 업무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우리는 바인더 유저잖아요. 이거에 목숨 거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이걸 줄여서 저는 이거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어떤 틀이 있으면 사고를 바꿀 수가 있을까? 행동을 바꿀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또 양식제 하면 선배님들이 긴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딱 그냥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뭐예요? 제목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날짜 적으세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하시든 막 그냥 이렇게 틀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제발 컴퓨터 또 키지 마시고. 예. 뭐 마인드맵도 하나의 그게 되겠죠. 제가 존경하는 손선현 마스터님은 항상 뭔 일을 할 때 어떤 양식이 있으면 그 일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강의 요청 하나를 하더라도 난리지, 미팅, 그 다음에 미디어 본계적, 독서 모임 일지. 근데 기본 형식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그 참고할 만한 자료를 뭘로 할 건지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양식지 개발 이전에 뭐가 필요한가요? 나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의 결과물이 양식지 아닌가요? 좋은 제목은 쉽게 자라지 않는다. 바람이 강할수록 강해진 것이다. 바람이 뭔가요? 문제고 고난이고 역경이 아닐까 싶거든요. 인삼하고 산삼하고 똑같은 그 성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 기억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사포닌. 그러니까 사포닌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산삼이 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나게 척박해요. 이때 나는 게 사포닌이래요. 성분이 들어오는 게. 근데 죄송합니다. 그림 진짜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실 정도로 여기에 인삼이 있대요. 그러니까 안 척박하니까 사포닌이 안 나온대요.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배님들한테 이 바람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제발 온실 속에 화초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중원과 맞짱을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실력가가 누군지를 파악해서 그분한테 이겨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포부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승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맨날 그 동네에서 1등 하려고 하고 내 아는 사람들 내에서만 뭐 하는 사람. 저 옛날에 대구 있을 때는 제가 진짜 제일 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양재나비 오는 순간부터 엄청 겸손해졌어요. 초중학생들한테도 제가 토론하고 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개발과 역량개발은 좀 다르다는 거를 이거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력. 그래서 선배님들 책 읽고 강의 듣고 하는 자기개발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최고의 멘토는 누구라고요? 내가 돈을 지불한 사람이래요. 참고로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박진영 대표가 이거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제가 350만짜리 CEO 과정을 들었는데 이때 박진영 대표가 4천만 원인가 이런 수업을 듣고 있대요. 그리고는 저한테 촌각을 올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스터님, 제가 이런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걸 들으면 4억 정도짜리의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목적이 배움이 아니에요. 배움의 목적이 그 배움을 바탕으로 어떤 아웃풋을 그려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선배님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어떻게 1000만 원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하면요. 이 투자는 가능한데 내가 자꾸 얼마를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못 벗어날 겁니다. 예. 자, 그걸 정리하니까 요 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만들어 본 겁니다. 해보니까 얘들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아이고, 뭐하고 연결되나요? 문제 해결했을 때 필요한 게 역량 개발 노트고, 도전적인 프로젝트 수행하는 오늘 제가 드렸던 프로젝트 노트, 성과 정리한 성과 노트.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면 매뉴얼이 있어야죠. 코칭 받을 때 본계적이나 미팅 아이디어 노트. 정리가 안 되면 스크랩 노트.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뽑으니까 프로젝트 성과 R&D. 아까 우리 서명진 선배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개념인 거죠. P, R. 사실은 어디 이 정보가 나가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제가 코치 과정에서만 좀 말씀드리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바인더 이제 처음 쓰는 분들한테는 뭐야 뭐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와 진짜 이 분류하는 거 하나에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이 성과라는 걸 내려고 하면 저는 업무 클린업 트리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4, 5, 6번이 클린업 트리오예요. 홈런 제일 잘 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인더 잘 쓴다는 말은 이 세 군데에 어떤 선수들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크 스타일이 대학생 또는 우리 일반인은 업무를 관리하는 거라면 오른쪽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 관리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보여드렸던 게 요 8가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재수강이 아니니까 신규가 아니니까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고객 얘기는 깊게는 안 드렸지만 요 영역들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회사나 직무 저희가 이제 14일 동안 해볼게 회사 직무 이런 걸 한 장 정도 채워보는 거 오늘 오전에 배웠던 미팅 노트나 프로젝트를 하나라도 작성해 보는 거 그런 걸 같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요.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회사, 사명 비전,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교육 일정, 경영 피드백, 목표 관리, 그 다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들, 뭐 인천대학교 사례, 전공, 직무나 전공, 두 번째는 직무나 전공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는 제품은 뭔지,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에 대한 정보들. 대학생이면 전공이잖아요. 전공 수시간표랑 필수 과목들.
강의 계획서. 제 생각에 대학생 중에 이거 출력한 사람 한 10명 될까 싶습니다. 예. 저번 회차에 제가 코칭을 했던 우리 오주원 코치님이 대학교 1학년 요번에 가는데 한 4.35를 맞았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번 2학기 시작하기도 전에 A4 용지, A4 3권을 만들었습니다. 3권에 이렇게 강의 계획서, 강의별 목차 인덱스 정리했는 걸 딱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을 글을 만들어 놓고 공부한다는 거죠. 자, 고객 정보는 요거는 이제 좀 밝힐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선배님들 이거 있으세요? 내 고객들이 누군지, 내 고객들에 관련된 어떤 봐야 될 자료들이 있나요? 네. 자, 성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들.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게 따로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양식을 만들 수가 있고 출력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뭐야? 엑셀 조금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프로젝트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는 양식지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양식지가 있거든요. 얘의 핵심은 저는 3개월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한 거의 한 8, 90일 정도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과 월간을 이렇게 좀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개발 하고 계시는 어떤 개선할 점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음, 자, 스크랩, 업무일지. 요건 이제 우리 한선영 마스터 사례인데, 그러니까 강의 요청 받으면 사실은 그냥 뭐 몇 시 며칠 언제 할게요 하는데 이분은 뭐예요? 혹시 대상은 누구예요? 인원은 얼마예요? 담당자 성함은요? 시간, 장소 물어볼 게 명확해지니까 나중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요거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혹시 그때 제가 못 물어봤는데 장소는 어딘가요? 또 전화합니다. 혹시 그때 필요한 거 상대가 뭐라고 느낄까요? 와, 씨, 뭐 관리 하나도 안 되네. 막 그런 거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바인더 활용하는 방법만 알아도 봐보세요. 출력해서 바로 꽂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손으로 적을 수 있는 이 양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 양식지는 오늘 그 톡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톡으로 드리면 뭘 해보셔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오늘 실습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양식을 바탕으로 요중에 나는 이것만 해볼래를 이런 식으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 내지 마세요, 제발. 선배님들은 프로 과정 듣고 이거를 한 개라도 채워보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치 과정이나 이 단계에 가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좀 중요한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넣고 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담금질을 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시간이 저희가 한 10분만 더 쉬고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교육을 들으신 선배님들도 있을 거고 온라인 그 핵심 패키지라고 하는 것에서 노래 나오나요? 네, 괜찮죠 이제? 그래도 처음보다 화를 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나오거든요 안 하고 네, 노래 나오는데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좀 혹시라도 오해를 돕고자 말씀드리자면 그 본사 강경 대표님 강의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얼마나 천천히 하나하나 이제 하고 있는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PT만 넘기면서 말로만 설명하면 시간도 더 단축되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요 이해가 좀 필요하실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시간을 좀 더 죽이면서 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듣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화 영상이랑 녹음 드리면 녹화는 볼 수 있을 때 보시고 볼 수 없을 때는 수시로 그냥 녹음 영상 들으시면서 좀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어떤 걸 했을 때 자꾸 감정에 고민하세요. 감정.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한 감정이 나오면 지금 또 감정이 조금 저하네 하면서 또 좋은 감정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는 일단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살면서 39년 만에 처음으로 8시간 프로 과정을 하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지금 제 마음 모를 거예요. 제가 막 그냥 허허실실하고 막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어, 저는 항상 초심이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그때 그 시절이라는 표현 쓰는 게 제가 서울에 KTX 타고 와서 충무로역에서 환승해서 양재역에 가는 짓을 50번을 했어요. 저는 그때 32, 3살 때 이재덕이를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배님들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꼴랑 어찌 보면 플라스틱 바인더 얘긴데 뭔 놈의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전해주려고 하는지 저 스스로도 좀 놀라워요. 뭐 좋은 얘기, 대단한 얘기를 드린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배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3년도 1월 달에 프로 과정이란 거 들을 때 정말 한 10%도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인데 바인더 전혀 못 썼던 사람인데 그래도 놓치지 않고 어, 진짜 지속적으로 꾸준히 써 오다 보니까 선배님들께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바인더를 전해드릴 때 이 말씀 드려요. 바인더는 유기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기체 한마디로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바인더가 있는데 얘는 워크 스타일이고 얘는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업무에 관련된 것과 내 삶에 관련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으로는 균형이지만 저는 균형보다는 무게 중심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인드를 처음 쓰시거나 배웠는 상태에서는 워크 스타일 쪽에는 거의 뭔가 자료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은 하고 뭔가 하긴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비슷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라이프 스타일은 가면 갈수록 천천히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얘들은 시간이 걸려요. 연월간, 평생계획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업무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이지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해보면 자료를 채우는 게 완전히 어려운 영역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영역들은 오늘 배운 거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채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배웠던 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좀 일정 시간을 딱 쪼개서 만약에 저희가 14일 동안 오늘은 회사 자료 한 장 꽂아보세요 하면 제발 PPT 예쁘게 만들고 뭐 엄청난 거 하지 말고요. 정 모르겠으면 종이 한 장 꽂고 회사 소개, 회사 철학 이런 식으로라도 어설프게로 뭔가를 채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개선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프스타일 여기는 이제 여기 라이프스타일 인덱스 스티커가 뭐냐면 이거 그대로가 있는데 여기에 투명 스티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투명 스티커를 떼서 이렇게 붙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라이프 플랜. 저는 그 아까 유기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인더를 만약에 업무 스타일을 좀 채우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면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자, 요런 느낌이 될 거거든요. 자, 요게 제 바인더의 사명 부분인데 눕히면 요렇게 돼요. 완전히 5대5는 아니겠지만 뭐예요? 제 삶과 업무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꿈과 사명이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을 바탕으로 업에 대한 고민과 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얼라이먼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서 시작해서 중장기 플랜으로 가다가 현재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산 스케줄 개념인데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장기 목표에 대해서 저는 장기 목표라기보다는 장기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방향에 대한 게 안 잡혀 있으니까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딴 길로 새거나 뭔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사명이고요. 예, 제 사명이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바탕으로 평생 계획들 그리고 연간 계획들 그리고 월간 계획. 자, 월간 계획은 제가 선배님들께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좀 있는 게 일단 요거를 그냥 사진을 나중에 하나 찍어 놓으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똑같이 따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상단에 요 칼라 체크하는 세 가지에 대한 거라든지 여기 이제 요 노란색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성과 낳는 부분을 저는 노란색으로 표현해 본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스티커를 붙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만 써놓으면 읽어야 되는데 가독성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스티커라든지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이번 달에 성과 내는 것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고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쓰시는 선배님들은 자를 상단에 이렇게 뭔가요? monthly의 약자거든요. monthly의 약자여서 상단에 이렇게 자를 꽂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자를 하나 꽂을 건데 이 monthly를 거꾸로 하면 NOW, now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두 개 중에 하나는 상단, 하나는 하단에 꽂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요 칸에는 이번 달에 내가 어떤 그 까먹으면 안 되는 그런 don't forget 중요한 걸 적어야 되는데 저는 까먹지 않아야 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걸 적기를 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어떤 그 고객과의 미팅이나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여기에 막 옮겨 적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예비군 훈련, 아내 생일 이런 거는 막 그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까먹도록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바인더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어딘가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2만% 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와서 바인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물어볼 거예요. 월간 목표에 뭐가 작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 숙연해지실 거예요. 안 적혀 있거나 적혀 있는데 뭐가 적혀 있냐면 플랜들이 많이 적혀 있을 거거든요. 자, 플랜이라기보다 스케줄을 많이 적으세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오브젝티브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적었어요? 계획이나 일정을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매출이라든지 계약 건수라든지 봐보세요. 선배님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혔다는 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수치를 적었느냐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저기에 적었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기한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월간 목표에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게 아니고 뭔가 뾰족한 걸 적으셔야 돼요. 뾰족한 거. 뾰족한 수치화된 거. 예. 여기서는 뭐 매출 1억, 계약 뭐 10건, 보고서 작성 5건.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꼭 이게 떨어지는 숫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고민이 필요하냐면 선배님들이 진짜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지표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쉽게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 재방문을 얼마나 하는지가 체크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뭔가요? 회전율이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거는 뭐 만석일 경우겠죠. 그 다음에 체크 잘 안 하는데 엄청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을 얼마나 남기는지를 체크해야지 양을 조절하든 맛을 조절하든지 하는 거 아닌가요? 요런 게 음식점의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거죠. 그럼 선배님들이 이 오브젝티브 비즈니스에 써야 될 핵심 성과 지표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여기 또 얘기하잖아요. 뭐가 없다? 싱크 없어요. 싱크가 없는데 뭔 놈의 라이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면 뭘 적을까에 대해서 덜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이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안 해본다는 거죠. 아닌가요? 혹시 제가 화를 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선배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봐보세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4개, 3개 중에서도 중요한 건 네모 체크박스 치고 얘를 어쨌든 이렇게 X 쳐내야죠. 자, 뒤에서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지저분해졌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봐보세요. 저는 이거 적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안 들더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안 적어요. 왠지 아세요? 될까봐 겁나서. 꿈을 안 적다니까요. 꿈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니까 겁나서 안 적어요. 아직 나는 좀 더 힘들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본질적으로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를 적어 보시라는 거죠. 운동이나 개인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분주하라라고 했고 녹색 하늘을 보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적으시면 되겠고요. 뭐 하늘색은 때에 따라서는 요 칸에도 적힐 수가 있을 겁니다. 제발 그런 거 적지 마세요. 효자, 막 청소, 행복, 세상에서 제일 추상적인 단어들 쓰지 마시고요. 예, 건강한 게 뭔데요? 효자가 뭔데요? 예, 여가가 뭔데요? 그렇게 자꾸 쪼개고 자 여기에 이런 개념들에는 어, 쪼개고 쪼개세요. 계속 쪼개보세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처음에는 요 정도 쪼개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요 정도 덩어리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정도 덩어리들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과라는 것의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요 작은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 작은 걸 저는 small success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성취감이 있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부터 뭐 엄청난 핵심 성과 지표를 적으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케줄이나 일정만 적지는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여기는 공통적으로 적고가 있습니다. 9월 독서 목표 일단 4권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봐보세요. 어쨌든 프로 과정 1기라고 적어 주세요. 이거 프로 과정 1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냥 선배님들 알아서 잘 적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7시에 끝나면 이렇게 X 치시면 봐보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간이 남네 뭘 들을까? 요건 자기 개발이고요. 내가 올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내가 문제가 이거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라는 걸 하는 건 역량 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독서도 봐보세요. 내가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 달에 4권 읽어야 되는 데서 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역량 개발을 해요. 뭐예요?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고객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분들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독서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3칸으로 나뉘거든요. 자, 이렇게 3칸으로 나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달력을 썼습니다. 근데 달력에는 안 중요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들을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근데 혹시 3년 전에 쓰신 달력을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3년 너무 멀다. 1년 전에 쓰신 달력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네, 뭐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10년 전에 달력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왜? 분명히 달력에는 소중한 정보들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게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라면 박스에 안 보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요 바인더가 종이로 따지면 한 200장 정도의 종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200장. 월간은 몇 장인가요? 선배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바인더의 월간은 몇 장 정도가 들어가나요? 6장. 그렇죠. 12페이지니까 1월, 2월 해서 6장이에요. 그러면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10년이면 몇 장인가요? 네. 지금 막 머리 쓰는 선배님들 몇 분 계세요. 지금 눈동자가 돌아가시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 40년이면 몇 장인가요? 그래도 오늘 수학을 잘하시는 선배님 계셔서 다행입니다. 240장입니다. 자,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이 서바인드 한 권에 선배님들 인생이 40년까지 담길 수 있다는데도 월간을 안 쓰실 건가요? 제가 왜 올해 정리력하고 독서법 책을 올해 안에 다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월간 보고 쓰면요. 쓸 거리가 너무 많아서 뭘 쓸까 고민하지. 어떻게 쓰지 고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선배님들 월간을 딱 폈어요. 그러면 그 월간에 선배님들이 잘 보이시나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시간의 발자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분명히 선배님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의 발자국이 있는 분들은요. 느낄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발자국이 보일 거거든요. 저는 9년 동안 그래도 안 빠뜨린 게 월간은 무조건 썼어요. 그러니까 저의 흐름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게 보이니까 자,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요때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역량 개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는 반복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루를 저희는 3개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업무에 대한 거, 조직에 대한 거, 그리고 개인에 대한 거죠. 자, 요거를 가로로 눕히면 이런 그림입니다. 요 두 칸이 업무에 대한 거고요. 요 한 칸이 개인에 대한 겁니다. 요거를 만약에 가로로 눕히게 되면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거하고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강규영 대표님의 월간인데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봐보세요. 중요한 것들을 뭐 당연히 잘했는 거를 이제 실으셨겠지만 네모치고 다 해내는 힘이라는 거죠. 봐보세요. 뭐 스터디칸에 두루뭉실하게 적지 않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아우디. 예. 그리고 대표님은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와 관련된 것들만 중심으로 일정을 잡으시고 대신에 또 쉬는 것나 중요한 그러니까 좀 강 대표님 걸 보면서 벤치마킹 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왜? 30년을 쓰셨기 때문에 이분은 글자 하나만 적어도 머릿속에 이게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좀 뭔가 보이도록 많은 걸 쓰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벤치마킹 했던 분이 제 사수거든요. 우리 박상배 본부장님이라고. 제가 이분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 배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제 거거든요. 예. 독서 기본 과정 옛날에 본부장님이고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항상 저는 여기 항상 있었거든요. 독서 경영 1기 때는 수강생이었고 몇 기 때부터는 코칭을 했고 47기 때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혹시 좀 치열함이 보이세요, 선배님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팁은 이거예요. 2020년도를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여기 제가 오타라기보다는 한 글자를 빼야 되는 게 2021년도를 앞당겨 사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11월이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년도의 목표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작년 2019년 10월 11월 달에 마무리된 월간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봐보세요.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미리 설정을 해 놓았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달그달에 목표 잡는 게 아니고 내년에 연간 목표가 어느 정도 당연히 회사나 대표님하고도 미팅을 해야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역산해서 월간을 작성을 하는데 자, 여기 작성할 때도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선배님들이 요번에 2021년도 연월간이 나왔거든요. 내일이나 바로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는 이 작업부터 하세요. 뭐냐면 요렇게 컬러 체크를 Don't Forget 하고 비즈니스에 분홍색 하세요. 여기에도 녹색하고 하늘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추천드린 건 집중이에요. 이쪽에만 색깔을 칠해 놓으니까 업무에 대해 저는 업무를 잘하고자 하는 게 바인더 쓰는 본질이거든요. 뭐 개인이나 자기개발도 필요는 하지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핵심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목표를 적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달성되면 속된 말로 게임 끝나는 건 뭘까? 이 치열한 꼼꼼하게 정리한 걸 바탕으로 뭐 한다? 네. 뾰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요 칸이 있잖아요. 요 칸이 저는 이걸 골든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골든존. 뭐냐면 선배님들은 이걸 여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길 한번 안 줄 거란 말이에요. 월간이 얼마나 땅값이 비싼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올해 봐보세요.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고객은 누굴까? 해야 될 제품에 대한 R&D는 뭘까? 그러니까 목표와 연관된 어떤 개념이나 단어나 그런 하여튼 소재들이에요. 만약에 다음 달에 어떤 기업에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기업명들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칸은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왜? 말씀드렸죠. 40년을 한 권에 모을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선배님들 주간 보면서 뭐 했더라 못 찾을 거예요. 1년이면 50장이거든요. 근데 월간은 한 두세 장만 넘겨도 1년이 금방 보여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집중할 영역을 잘 찾으시고요.
요건 이제 한선영 마스터의 월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와 예쁘다 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진짜. 아 여기 보면 자 따라할 요소가 뭐 있는지 봐볼까요? 아 이틀 정도 하는 거는 요런 식으로 화살표를 했구나. 글자는 만약에 칸이 있으면 요렇게 상단쯤에 했구나. 그리고 네모를 이렇게 안 치고 요렇게 했네. 왜? 그래야지 여기에 또 어떤 핵심 목표를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요거는 뭐 장시간 강의겠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잠깐이지만 9월달 월간 목표 한번 펴보시고요. 9월달에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지나가고 있지만 9월달에 나는 어떤 목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9, 10, 11, 12월도 당연하지만 내년도 걸 아예 상단 자체는 그 칼라 체크를 미리 해 놓으세요. 이게 무슨 효과냐 하면 요렇게 칼라 체크를 저는 하는 걸 립스틱 효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송합니다. 맨 화장일 때는 내가 그냥 안 나가고 싶다가도 립스틱만 발라도 밖에 나가고 싶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표칸에 아무런 것도 표시가 안 될 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얘를 이 형광색으로 칠하게 되면 뭔가 의식하게 되고 비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요 컬러를 칠해 놓길 추천드리고요. 자, 주간 제일 선배님들이 그래도 잘 쓰셔야 되고 제일 어렵지만 저희가 제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이제 주간인데요. 자, 주간 이 요 위클리라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위클리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자가 하단으로 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자가 하단으로 되어 있고 NOW라고 되도록 자를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보이도록 한 장을 넘겨주세요. 자, 이번 주 거 같이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14, 15, 16, 17, 18, 19, 20 이때도 중요한 건 대부분 일주 단위로 적으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는 최소한 3, 4주를 먼저 특히나 날짜 이런 것들을 먼저 적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매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3, 4주 정도 거를 해놓으면 3, 4주 동안은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는 여기에 딱 꽂으시고 이렇게 연도를 일단 2020년도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몇 월 달인지 이제 9월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예. 자, 일을 적는데
여기 일요일은 이제 뭐 빨간색으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딱 그냥 인식할 수 있도록. 공휴일은 이렇게 이 뭐죠? 동그라미 치시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Don't Forget은 월간하고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진짜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 뭐 생일이라든지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어떤 동기부여되는 글귀들 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월간 목표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선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제일 핵심은 결국 이걸 내가 무엇을 적어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완수하거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혜빈 선배님 아닌가요? 요 3일 단위 목표 적는 거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어, 바인더를 열심히 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는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여기를 엄청 열심히 쓰세요. 여기 투두 리스트하고 이 시간 기록을 엄청 열심히 쓰는데 여기가 엄청 빈약해요. 반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명확한 것들이 적혀 있으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당연히 나올 거고 그걸 언제 해야 될지를 뭐 한다? 견적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어, 나중에 기회 되면 강경 대표님이나 바인더 오래 쓰신 분들 거 봐보시면요. 의외로 시간을 막 15분, 30분 단위로 쪼개서 쓰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쉴 때 차라리 확 쉬고요. 할 때는 몰아서 묶음 시간을 쫙 빼가지고 하지. 막 15분, 10분, 어우, 그거는 시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시간에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는 거지. 내가 시간 관리 잘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됐다 못 됐다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있고 이게 달성되고 있느냐? 거기에 저는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멋이 중헌디. 네, 그래서 이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뭐냐면 월간 목표가 일단은 뭔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봐보세요. 월간 목표가 있는데 또 계획이나 어떤 스케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도 뭐가 적힐까요? 그 계획이나 스케줄을 적겠죠. X 쳤대요. 성과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강의를 하는 제가 강의하기라고 목표를 잡으면 될까 안 될까요? 강의하기보다는 20명 모집이 더 나은 목표일 거고 20명 모집보다는 1,000만 원 매출 달성하기가 더 좋은 목표겠죠. 혹시 막 지금 선배님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제가 지금 막 그 저는 선배님들께 이 단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인더를 쓰실 거면 이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죽비라고 하거든요. 와, 니 잘하고 있네 라고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안한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죽비를 날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한 분은 있어야 됩니다. 뭐 저는 뭐 강경 대표님이 저한테 바인더 보여달라고 얘기 안 하시지만 그냥 대표님 옆에만 와도 열심히 써야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담이 실력이란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예, 그래서 3일 단위 목표로 한다는 거 뭐 저는 대단하다 생각 안 했으면 좋고 월간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거 잘 이제 쪼개서 간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3일 단위냐?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게 길어봤자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뭐 72시간 이거 거짓말인 것 같고 한 7.2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안에 못하면요, 그건 그냥 좋은 거 듣고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즉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적시예요, 적시. 그러니까 바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그때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 때를 늦추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일 단위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104번 반복. 그러니까 나는 초점이 뭐다? 3일인데 여기서 또 본질은 뭐예요?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1년짜리 제대로 된 방향이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걸 잘 쪼갰을 때 3일에 집중한 거지. 이 1년에 대한 개념은 없고 그냥 3일 단위로 계획 실천만 해가지고는 쳇바퀴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매출 1억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최소한 4억일 거고 최소한 한 50억이라는 연매출에 대한 개념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목표는 뭐 두 가지, 이렇게 n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뭐 월간 목표가 4억이니까 나누기 12개월 또는 나누기 4주 이렇게 해서 나누기 목표를 적는 것보다는 내가 이번 주에는 조금 바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조금 한가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월간 목표를 작성할 때 1월부터 12월 달 목표를 작성하는데 이런 목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목표? 이런 목표가 나오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면 이때를 더 올릴 건지 아니면 이때를 조금이라도 상승시킬 건지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전략 아닌가요? 전략.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00페이지 공부를 할 때 학생들 강의에 이렇게 했는데 막말로 막 80페이지를 읽어봤어요. 그러면 목표는 100페이지인데 벌써 80페이지면 이 친구는 20페이지만 읽어도 되는데 요때 한 개는 그냥 똑같은 목표, 근데 하나만 목표 달성을 초과해도 전체 목표가 초과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쪼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주에 2번의 기회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의 3일 단위 목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봐보세요. 매출 목표 100만, 1000만원, 신규 가입 100명, 보고서 2건, 뭐 신규 매장 오픈은 오픈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거니까요. 자꾸 고민하세요. 어떤 수치가 여기에 적합할까? 월간이 무슨 책 권수였다면 여기에는 어떤 책 제목이나 강의 제목 같은 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칸을 좀 나누시고요. 이렇게는 상사의 어떤 그 지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할 내용들을 저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상단에 좀 적으려고 하고 제가 대표님한테 보고해야 되거나 회사에 전해야 될 건 여기에 적습니다. 자, 지금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드이란 책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막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칸은 체크라는 말은 선배님들에게 좀 덜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 내려 드리고 싶습니다. 미니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프로젝트는 기한과 수치가 있는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놈을 쪼개서 최소한의 프로젝트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배님들이 오늘 저하고 배운 바인더 내용을 다음 주에 뭔가 해보고 싶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인더 뭐 만들기 프로젝트인 거지. 첫 번째 뭐야? 회사 한 페이지 출력, 직무 한 페이지 출력, 미팅 노트 두 페이지 뭐 작성, 이런 식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자, 요거를 KPI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성과가 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했냐 안 했냐가 성과의 지표라면 얘들은 뭐냐면요. KBI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행동 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달성하려고는 하는데 그걸 달성해서 뭘 행동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X가 다 되면 자연스럽게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거죠. 자, 머릿속에 혹시라도 아씨 이 단어가 나오면 아씨 재밌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씨 어렵다 하는 순간 진짜 농담 아니고 선배님들 요 그저 호르몬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 이름 뭐죠? 도파민인가? 하여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면요. 뇌가 엄청나게 이 기억이 끊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은 상태를 잘 읽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세요. 아,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더 어렵게 됩니다. 네. 자, 이벤트 칸, 뭐 여기는 뭐 월급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정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봐보세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하나하나 너무 디테일하게 안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 제대로 써보시라는 거예요. 얘들은요, 가면 갈수록 잘 써지는데 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거 아무리 써봤자 헛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 이전에 뭐예요? 얘 이전에 월간이라니까요, 월간. 여기 어떻게 쓰는지 진짜 제대로 알고 싶으면 3P 놀러 오세요. 저하고 차 한잔 하든 식사 한번 하면서 그 시간 기록 같이 해보고 하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걸 우리는 막 배우려고 해버리면 어려워요. 왜? 시간이 걸리고 이해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에는 드리지만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투두리스트.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7번의 스몰 석세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굳이 7개를 또 다 이렇게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얘가 명확하면 어떤 날은 한 개만 적힌 날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날 만약에 기본 과정을 진행한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8시간 강의 진행하면 딴 거 못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칸 채우려고 또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빠뜨리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남바 내바거든요. 그러니까 남 보여주는 바인더 쓰지 마세요. 내바가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바인드를 쓰세요. 칼라 체크 예쁘게 하면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적혀 있으면 보여지기 싫거든요. 주인이 누구예요? 객이에요, 객. 내가 아니고 타인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바빠고 못 적어도 목표가 제대로 적혀 있으면요. 자꾸 보고 싶다니까요. 선배님도 꿈이 적혀 있는데 안 보고 싶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사진이나 이런 게 바인드에 잘 녹아져 있으면 안 들고 다닐까요? 바인더에 선배님들이 매일 쓸 수 있는 칸을 한 개만 가져보세요. 그게 땡스 노트일 수도 있고 미팅 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 성경 일지를 쓰면 성경 일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핵심 습관일 거거든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때가 있을 거고 궁합이 있을 겁니다. 16가지 섹션이 다 선배님들하고 궁합 맞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과제 제출이라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이날이 엔드 데드라인인 거죠.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버전 0.1이 필요하겠고, 그러면 수집이 스크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역행 스케줄이란 거죠. 근데 모든 일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매출 1억을 달성해야 된대요. 근데 이날은 내가 5천 하겠다, 이날은 2천 하겠다, 3천 하겠다, 합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순행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온리 순행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투두 리스트가 있는데요. 위에는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칸에 있는 건 개인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자꾸 분류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 월간 또 업무냐 개인이냐, 얘도 업무냐 개인이냐, 하루 일정도 업무 조직 개인이냐, 자꾸 분류를 하는 게 핵심이지. 막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래야지 우리 뇌가 바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위에가 회관이 비어 있어요. 비상사태죠. 뭘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 아닌가요? 근데 또 밑에가 너무 많아요. 뭔가 본질이 희석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핵심은 이 분류라는 키워드를 자꾸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기록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1차는 기록입니다. 두예요, 두. 그러니까 여기 두 줄이 있는데 얘가 플랜이에요. 얘가 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에 집중하세요. 왜? 일단 기록을 해요. 그러면 기록을 바탕으로 뭐예요? 개선을 하는 거죠. 아니, 분석을 먼저 하겠죠. 분석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그때 계획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이 플랜을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당연히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뛰는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기는 단계, 걷는 단계, 뛰는 단계 하다 보면 어떤 단계가 되는 줄 아세요? 뭐 그럴 리가 크게 없겠지만 안 쓰는 단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요 연습이 좀 많이 됐는 게 시간 기록을 막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 만약에 구민지 선배님이 저하고 미팅을 하재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벌써 그분을 언제 만나야 되는지 시간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바인드에 기록을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시간을 화살표로 표시한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여기에 이제 점선이, 요 점선이 플랜이고요. 이제 요 실선 오른쪽에 있는 게 do입니다. 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고서 작성을 이렇게 하겠다. 자, 저는 여기에 요렇게 네모 체크박스 하기를 추천드릴게요. 뭐냐면 투두 리스트도 있지만 이걸 하면 두 번의 X를 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좀 더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는 플랜이 있어요. 근데 막상 했는데 점심시간이 늦어졌어. 그래서 실제로 했는 시간이면 플랜 했는 거하고 다르니까 여기에다가 적는 거죠. 이 책을 그 시간이 남아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시간의 견적을 잘 내고 실제로 실행률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예정하고 실제가 같은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5시에서 6시 이동하기로 했는데 진짜 그렇게 이동했어요. 그러면 얘는 플랜만 있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지우개로 지우세요. 화이트로 지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자체가 저는 피드백을 위한 기록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뭘 적는다? Why? 왜 취소됐지? 그런 포인트들을 잘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라 체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분주하라. 요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좀 분주하게 일하시고요. 녹색 하늘을 보라 해서 주말에는 좀 저는 휴식이고 리스토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리스토어가 쉬는 거 맞나? 하여튼 휴식 취하고 쉼을 하면서 다시 뭘 하도록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딱 했을 때 네. 자, 저 5분만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나 네, 감사합니다. 자, 5분. 자, 5분 동안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하루 1440분에 1%만 잘 활용하세요. 그게 이제 15분인데 아침, 오전, 오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일 시작하기 전에 보통 한 9시 되겠죠. 저희는 한 8시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주세요. 목표에 맞는. 그러니까 3일 단위 목표가 있으면 여기에 투두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뭔 얘기예요? 이 목표에 맞는 우선순위를 체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심 드시고 나서 10분 15분 내서 오전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실행 유무를 체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나 집에 갈 때 내 목표가 적합했는지 확인하고 빠진 스케줄 있으면 그러니까 꼭 이 플랜 못했더라도 두라도 채워내자는 거죠. 그리고 뭐 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두 가지인 게 피드백과 다음 날을 플랜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극히 좀 시작하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3일 먼저 플랜하고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사실 5분이지 한 10분 걸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이거 하는 게 아닌 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봐보세요. 이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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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5분을 좀 덜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면 뭘 하면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게 주말 습관이라는 거죠. 자, 주말 습관은 뭐예요? 일단 퇴근 전에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퇴근 전에 일주일 동안 일했던 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한에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 6시 그러니까 퇴근해서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뭘 한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플랜이 미리 되어 있으면 좋겠죠. 우리 오늘 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이런 블루 타임들. 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뭐예요? 일요일 저녁 8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번 주 칼라 체크를 만약에 3일 단위로 못했다면 이때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 뭐 한다? 다음 주간을 계획하는데 저는 이거를 바인드 쓰는 습관 중에 가장 핵심으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10시 저는 10시 늦어도 11시에는 자요. 그리고 5시 일어나서 저는 6시 출근이 핵심 목표입니다. 일주일의 핵심 목표. 그래서 30분 아니 저는 한 2시간 땡기는데 선배님들은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월요일은 다른 날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세요. 그래서 좀 이따 요거 끝나면 8시에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러프하게라도 지나간 시간들 기록해 보시고 다음 주 계획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음 주 계획을 하는 시간. 네.
바인더 계획을 하는 시간. 자, 일단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뭔가를 같이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조금 하루 이틀 뭐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게 맞을지. 그래서 그 배웠던 것들 중에 선배님들이 진짜 실행해봐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체크가 됐을 때 선배님들이 지금 오늘 배웠던 게 좀 더 잘 접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거 바탕으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재수 강의든 하여튼 어떤 식으로 이걸 들으셨든 한 번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10월 18일 한번 적어 놓으시겠어요? 10월 18일. 예. 그래서 현재는 제가 프로 과정을 들으신 분들 재수강은 지금 하신 것처럼 5만 원의 재수강료를 이제 책정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10월달, 11월달에 또 경험하고 싶으면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5만 원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료로 하면 서로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 원, 그냥 참가비 개념으로 해서 듣고 싶으면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환경에다 몸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로 오늘 배웠다고 혼자 쓰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다음에 14일 정도가 또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 또 한 14일 정도 지나서 만약에 다음 달에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또 14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플러스 본사에서 하는 것도 자꾸 재수강을 듣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박형근 선배나 최선현 선배나 지금 꽤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재수강을 엄청 영리하게 잘 활용하십니다. 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혼자 힘으로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역사적인 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배님들 만약에 오늘 강의가 좀 도움 되셨다면, 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선배님들은 저한테 꼭 뭐죠? 예, 후기를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무엇을 드릴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배님들께 좀 유의미한 것들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영상하고 음성은 제가 중간에 조금 이 렉이 걸렸는데 하여튼 큰 무리 없으면 그것도 예,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무적 나비방에는 너무 디테일하긴 아니더라도 선배님 오늘 그냥 느꼈던 거, 와 진짜,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글을 좀 남겨주시면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8시간 강의했지만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지금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냥 바인더 열심히 써야지가 아니고 바인더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진짜 이제 꾸준히 오래도록 잘 내 몸처럼 쓰겠다라고 저는 표정에서 읽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사람을 잘 받기를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요 앞으로 한 14일 동안 하나하나씩 같이 또 실습하고 하는 거 미션 좀 정리를 해서 저희 단톡방에 다시 공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벌써 7시입니다. 가급적이면 8시 전후로 해서 이번 주 피드백하고 다음 주 플랜하는 거 제일 먼저 누군가라도 올려주시면 다른 선배님들도 이거 막 안 예쁘게 찍어도 됩니다. 그냥 나 이거 했습니다라는 느낌만. 저는 선배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자료를 막 더 드리든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시면 저도 안 우는 아기한테는 배 안 고픈 줄 알고 잘 안 챙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선배님들이 이해하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